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1학기 3단원 1학기 3단원에 나오는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양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상적으로 두 가지의 양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많죠. 자, 여기는 예로 자전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양의 관계를 말로 천천히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자전거 한 대에는 자전거 바퀴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대에는 두 개, 두 대에는 네 개, 세 대에는 여섯 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한 대씩 늘어날 때마다 자전거 바퀴는 두 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 두 양의 관계를 말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 학습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 수는 자전거 수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표로 보면은 자전거 바퀴 수가 6개가 있으면 자전거 수는 세대이니까 6 나누기 3을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바퀴 수는 자전거의 2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일상적인 두 양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는 것 같이 알아봤고요. 또 다른 것을 보면은 그 두 양의 관계를 앞에도 표로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표의 정확한 기입을 위해서 한 번 더 잡아볼게요. 두 양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기. 재미있는 영화를 많이 보죠, 요즘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근데 가만히 보면 영화 상영은 계속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보면 1초마다 그림이 20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1초 동안에 그림이 20장 필요하니까 영화 2초를 상영하려면 그림이 40장이 필요하겠죠. 3초면 60장. 그러면 1초씩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그림은 20장씩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눈에 1초에는 20장 필요하고 7초에는 140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낸 것을 네모 또는 세모,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화 시작 시간, 그리고 끝난 시각, 끝난 시각.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시작 시각은 오전 9시, 끝난 시각은 오전 11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했죠. 그러면 영화 상영 시간은 얼마가 지났죠? 2시간이 지났죠. 2시간. 그래서 2시간의 차이로 시작과 끝이 나뉜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 2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은 2시간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네모와 세모를 사용해서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시작 시각을 네모로 정합니다. 앞에 있는 네모, 영화 시작 시각 네모, 이렇게 글로 길게 쓰지 말고 네모 기호로 나타내는 거죠. 앞에 것을 네모, 그리고 끝난 시각은 세모,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을. 그래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고 그것을 수와 연동되게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영화 시작 시각은 네모로 했으니까 시작과
끝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나니까 더하기 2를 하면 세모 시간, 바로 끝난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글들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네모 시작 시각, 네모 더하기 2는 끝난 시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모 더하기 2는 세모,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식으로 이 시작 시각과 끝난 시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면 거꾸로 네모식으로 나타내면 세모 빼기 2는 네모입니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끝난 시각에서 2시간을 빼면 시작 시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서 생각하는 것, 뒤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을 모두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덧셈 그리고 뺄셈의 관계식을 배워서 덧셈식으로도 나타내는 방법, 뺄셈식으로도 나타내는 관계식에 대해서 이렇게 네모와 세모를 이용해서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헷갈린다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통해서. 자,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를 한번 봅시다. 좀 전에 1초 동안 그림 20장이 필요합니다. 영화 1초 동안 그림 20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1초가 늘어날 때마다 그림은 20장씩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1초 동안에 20, 2초 동안에 40장, 33초 동안에 60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네모와 세모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20은 세모가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3초가 걸렸다. 그럼 네모 대신에 3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20은 60. 그림의 수가 되겠죠. 이렇게 시간 초와 그림의 수를 간단한 네모, 세모식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의 수에서 시간 초를 나누는 거죠. 자, 그림의 수가 바로 5초 동안에 5초를 구하는데 100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1초에 몇 장 필요하다고 했죠? 20장이 필요하니까 100을 여기 세모에 넣고 100 나누기 20은 5초가 걸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식 또는 나눗셈식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간 1초, 그림의 수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네모, 세모를 통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은 간단한 기호로,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곱셈식, 나눗셈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 또 영화관 이야기를 쭉 하는데, 팔린 팝콘 수와 판매 금액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한번 알아보죠. 자, 팝콘을 한 상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3,000원이 됐죠. 팔린 팝콘 수와 판매 금액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한 통이 팔릴 때마다 판매 금액은 3,000원씩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간단한 곱하기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한 개 팔리면 3,000원, 2개 팔리면 6,000원, 이렇게 해서 팔린 팝콘 수 곱하기 3,0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를 네모와 세모식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팔린 팝콘 수를 네모로 정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그리고 판매 금액을 세모로 정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3,000은 3,000입니다. 2 곱하기 3,000은 6,000입니다. 이렇게 네모 곱하기 3,000은 세모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또 전 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금액에서 3,000을 나누면 바로 팝콘이 몇 개 팔린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12,000원에서 3,000원을 한번 나눠볼까요? 12,000원 나누기 3,000원은 바로
4개가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모 나누기 3천은 네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여기 있는 대응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팝콘이 80개 팔렸다면, 그러면 좀 많이 팔렸죠. 그러면 팝콘이 80개 팔렸으니까 여기 네모에 80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3천은 24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려도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 개념이고, 이것을 한번 여러 가지 문제로도 이제 접해봐야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객관식 문제여서 아예 아래 있는 5개 중에서 골라서 이제 맞추는 거죠. 돈가스 5인분을 만드는데 돼지고기 400g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딱 봐도 5인분에 400g? 그러면 1인분을 만들 때는 몇 g이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요거를 읽을 때. 그러면 400g을 5로 나누면 8, 5, 40, 5, 8에 40, 그래서 80g이 되겠죠. 돈가스 1인분을 만드는데 80g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요것만 봐도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돼지고기 3kg으로는 몇 인분의 돈가스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3kg을 g으로 단위 변화를 해서 3000g이 되겠죠. 그래서 1인분이 아까 80g이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밑에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밑에 주석에 달려있죠. 단 1인분의 양만큼 되지 않는 고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버린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죠. 왜냐면 80g을 꽉 채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좀 모자라다면 그것은 이제 돈가스로 팔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몇 인분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1인분에 몇 g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아래 이제 문제는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네모와 세모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그 다음 대응표에서 세모하고 네모 이렇게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넣어봐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것을 보고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고 풀어봐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자신있게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주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 문제 2개가 있는데요. 자, 갑자기 정전이 되어 민재는 촛불을 켰습니다. 길이가 18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의 길이는 1분에 1cm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1분이 지나면 18cm인 게 17cm가 되고 1cm씩 줄어들죠. 양초에 불을 붙인 지 몇 분 후에 양초의 길이가 11cm가 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1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천천히 읽으면서 푸는 것.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분에 1cm씩 줄어드니까 천천히 1cm씩 줄어들면서 이제 1분, 2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를 보면 색 테이프를 자른 횟수를 동그라미, 도막의 수를 네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색 테이프가 17도막일 때 색 테이프를 자른 횟수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점점점 한 번 자르면 2개, 두 번 자르면 3개,
3번 자르면 4개.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공부했던 한 번 잘랐을 때 1일 때 2, 두 번 잘랐을 때 2일 때 세 도막이니까 3. 이 수식을 쭉 쓰고서 그 식을 쓴 다음에 17도막일 때,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고 거기에 17을 넣어서 그 다음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천천히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초록 수영장에서는 수영장에 물을 받는데 1분에 90리터의 물이 나옵니다. 1분에 90리터. 그러면 딱 표를 생각을 하면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2분에는 180, 3분에는 270리터. 이렇게 대응관계를 쭉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받는 시간과 받은 물의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네모를 사용해서 세모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720리터의 물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분에 90, 2분에 180, 이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모와 세모를 사용해서 식을 쓰고 720을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호가 육각형의 수와 꼭지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잘못 말한 것입니다. 민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잘못이 됐대요.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옳게 고쳐 보세요. 꼭지점의 수를 6배 하면 뭐 예를 들면 되겠죠. 꼭지점,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삼각형의 수를 6배 하면 6, 3, 18, 18개가 되죠. 육각형의 수와 같으니까 꼭지점이 30개면 육각형은 180개가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민호가 어떤 것을 잘못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수 하면은 뭐 도형의 꼭지점의 수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육각형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두 수의 대응관계, 꼭지점이 몇 개일 때 몇 개가 된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6배가 있겠죠. 그러니까 6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한번 해보고 육각형이 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바로 고쳐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대응관계인 두 양을 찾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두 양을, 그리고 규칙적인 배열에서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찾고,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말로 나타낼 수 있다. 1분에 90리터이구나. 그럼 2분에는 180리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말로 나타낼 수 있게 그것을 학습하는 단계이고요. 자,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네모, 세모, 이런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요. 또 다른 시간에 좋은 정보로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